자, 이번에는 이제 엊그제 본 서울시 전자공학 기출 문제입니다. 전자공학 기출 문제는 아까 통신 기출 문제는요, 사실 딱 문제를 보고 학생들이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는 힘들었겠다, 그리고 문제 읽는다고 고생은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전자는 그나마 좀 그래도 나았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도 없었고 그냥 고만고만했던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던 형태로 문제가 나와가지고 크게 힘들지는 않았을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왔다 간 친구 하나 있거든요. 그 친구가 국가직에서는 90점? 그 통신은 100점, 무선공학은 100점 받았고 전자는 90점 정도 받았고 해가지고 국가직 컷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88점인가 받았던 친구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 서울시는 80점 받았대요. 근데 영어는 만점이고요. 전자는 75점. 그 다음에 통신은 45점 받았대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국어 영어 국사를 잘해가지고 지금 80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통신 점수가 45점 정도밖에 안 나는 이유가 일단 찍은 게 틀렸고, 그리고 시간도 좀 모자랐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 네트워크 파트는 아예 공부를 안 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국가직 면접 준비한다고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못 봤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국가직 때 잘 나와도 지금 안 나오는 친구도 있고, 국가직 안 나와도 잘 나오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게 자기 점수, 이 문제가 자기한테 맞았던 거예요. 점수가 잘 나오는 건. 공부를 적당하게 해놓고 딱 시험장에 가면 문제가 자기한테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패턴대로 문제를 이제 만들어서 냈는데, 그거 비슷하게 문제가 나오면 이건 내가 아는 것 이렇게 되는데, 좀 다르게 나오면 좀 힘든 것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전자공학 문제는 생각만큼 힘들진 않았던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용어 2가지 정도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건데, 그거 빼고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이건 그냥 편안했던 문제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봤던 그런 형태 같습니다. 1번에 보기의 카르노맵으로 표현된 함수를 최소화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죠? 뭐요? C. 그 다음에 이 4개는 비바 디바, 그죠? 이건 안 봐도 비바 디바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답은요 2번인가요? 자, 3초가 코드 얘를 10진수로 변환하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3초가 코드를 10진수로니까 얘는 3초가 코드는 4비트이죠, 그죠? 그러면 이건 이대로 보면 5, 3, 4, 11인가요? 이거지만 이게 3초가 된 값이니까 빼기 3을 하면 되는 거예요. 빼기 3을 하니까 얼마요? 2018인가요? 2018. 그죠? 그림과 같이 정전 용량이 C0가 되는 평판 공기 캐패시티에 판 면적의 3분의 1 되는 공간에 비유전율의 2분의 1인 유전체를 채우고, 나머지 3분의 1이 되는 공간에 비유전율이 2인 유전체를 채우면 변경된 캐패시터의 C값은. 근데 얘는 공기로 그대로 두고 얘는. 근데 이 문제는 문제에 오류가 있어요. 어떤 오류가 있죠? 일단 비유전율은 1보다 작은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비유전율이 2분의 1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뭔 이런이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쨌든 C1, C2, C3가 무슨 연결됐다?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는 병렬이다. 그러면 C1은 이필론 제로에 간격 D0는 똑같은데 이건 3분의 1 S0. 그래서 이건 3분의 1 C0, 그죠? 그 다음에 C2는 2분의 1 이필론 제로에 D0분의 3분의 1 S0 하니까 이건 6분의 1 C0. C3는 2 이필론 제로에 D0분의 3분의 1 S0 하니까 이건 3분의 2 C0.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거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6분의 1 그러니까 6분의 7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되게 합성하면 6분의 7 C0 이런 형식이 나온다. 뭐 이건 그냥 풀면 되니까 그건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병렬로 했잖아요. 직렬로 했다. 그건 중렬로 풀면 되죠. 근데 여태까지 했던 거 두 개로만 했다.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죠. 여기 3분의 1 여기도 3분의 1 3분의 1이고요 여기는 이필론 제로 2분의 1 이필론 제로 여기는 2 이필론 제로 그러면 여기는 얼마요? 3C 제로 여기는요 2분의 3C 제로 얘는 6C 제로 6하고 3하고 직렬을 하니까 2C 제로 2C 제로하고 3분의 2C 제로의 직렬이니까 얼마야? 2분의 3 더하기 1.5라고 할까요? 1.5 더하기 2분의 1.5 곱하기 2 해가지고 하니까 뭐 알아서 계산하세요. 3.5분의 4.5인가요? 3.5분의 3인가요? 그래서 3.5분의 3 7분의 6인가요? 이런 값이 나오겠네, 그죠? 근데 진짜 문제를 내는데 이필론 제로가 2분의 1, 뭐 2분의 1 이필론 제로 이런 유전율 없어요. 그런 것들은 진짜 문제를 안 만들어야 좋은데 어쨌든 보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4번에 두 점 자극 사이의 거리를 4배로 변경하고 그 자기량을 각각 2분의 1배 또는 2분의 1배, 4배로 조정을 하면 작용하는 힘 F는 하니까 F는 뭐요? 4파이 비례상수 K의 R제곱분의 M한 M2 이건 자기장이죠. 그죠? K가 얼마고요? 4파이 μ제로분의 1이고요. 지금 이제 자기장에서 작용하는 자기력에 대한 크기거든요. 쿨록의 법칙입니다. 전기장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R이 얼마예요?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의 제곱인 16분의 1 R제곱 그 다음에 하나는 2분의 1 M1 하나는 4M2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16분의 1 해가지고 하니까 이건 2 16 하니까 30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죠? 32배가 된다. 자, 5번요. 물질 내부에 침투하는 빛에 의해서 발생된 전자의 반은 표면으로 가고 반은 내부로 확산되는 현상.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찍었어요. 찾아봤는데요.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런 용어를 잘 안 쓰더라고요. 책에.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이거에 대해서 뭐 자세히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근데 이 문제를 낸 사람은 어느 책을 보고 분명히 했겠죠. 그죠? 이게 말씀드렸죠. 문제를 내려면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근데 그 근거가 어디 책에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책에서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는데 아무튼 물질 내부에 침투하는 빛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자의 반은 이거고 반은 이거니까 내부하고 외부가 다 있으니까 표면 광전이라는 용어는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 최적 전체에 대한 뭐 이런 의미를 써야 될 것 같으니까 답이 3번으로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찍어서 맞출 정도지 운이 나쁘면 틀렸을 것 같고 적어도 1, 2번은 아니라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 우리가 쇼트키 효과도 아니고 콤프턴 현상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서 혹시 2번 찍었나? 뭐 이런 내용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죠? 자, 6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V0가 마이너스 4V일 때 R 값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풀었어요? 여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4예요. 그죠? 여기는 0이고요. 그러면 8옴에 마이너스 4니까
이쪽은 얼마요? 이렇게 2분의 1인가요? 그리고 여기는 2V에 마이너스 4V니까 여기 6V인가요? 이렇게 하니까 2분의 3이에요. 4분의 6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2분의 1, 이렇게 2분의 3 하니까 이렇게 얼마야? KCL에 의하면 2가 가죠, 그죠? 2가 갈 거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4, 여기는 마이너스 18. 하니까 이 사이의 양간질하고 얼마야? 14V거든요. 그러면 14V에 2A의 전류가 흐르니까 저항은 얼마? 7. 그래서 항상 이런 식의 관계로 보면 R 합성저항 아니면 거기 전류하고 전압의 관계식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런 회로가 되든 뭐가 되든 상관없이요. 네, 풀어가지고 전압이 나왔으니까 그냥 R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4 해가지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전류전압관계 오미 법칙을 많이 활용하니까 제가 이렇게 푸는 거지. 이건 R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8이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에 2 플러스 8분의 마이너스 4 0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되는 거예요. 풀면 나오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전류를 해가지고 하면 수식 세우는 게 귀찮아가지고요, 사실. 이런 걸 이거 딱 눈에 보일 때는 잘 안 합니다. 눈에 안 보일 때야 이런 수식을 가지고 정의를 하죠. 자, 7번입니다. 회로에서 스위치가 1의 위치로 정상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그러면 정상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럼 정상 상태 회로 그리면 된다고 했죠. 4에다가요, 단락이고, 4에고, 개방이다. 그러면 여기 흐른 전류는 얼마요? 1A. 그래서 IL 제로 마이너스가 1A가 되는 거고요. 다음 VC 제로 마이너스가 이게 4V니까 4V니까 4V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콘덴서하고 코일에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가 T 이꼬르 0인 순간에 2의 위치로 바꿨다. 이때 T 이꼬르 0일 때하고 무한대일 때 스위치가 이렇게 됐을 때 각각 인덕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 I의 초기 전류하고 최종 전류가 얼마냐. I의 초기 전류는 여기 주어져 있죠. 얼마야? 이게 IL0 플러스고. 그 다음에 이제 IL 무한대는요. 스위치가 이렇게 딱 되고 나면요. 시간이 지나면 이 값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0이 돼버리죠. 그죠? 2의 마이너스 2t에 t가 무한대로 가면요. 무한대로 가면 이게 0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런 수식들을 참 많이 봤잖아요. 2의 마이너스 2t에 하는 거. 그죠? 이런 거 통신하면서 많이 봤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익숙한 사람들은, 저 신호는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0이 가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0이 가면 소스가 없는 회로가 돼버려요. 소스 없는 회로가 되면 흐르는 전류는 당연히 뭐가 돼요? 0이 될 거고. 그래서 소스 프리한 회로가 되는데 전류가 어떻게 나오고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볼 필요가 없는 문제죠. 그죠? 그냥 눈 뜨고 딱 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전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봐주셔야 됩니다. 답은 몇 번요? 1번. 자, PM 접합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는 거. 제가 이 문제에서 제일 O라고 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약간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고민이 많이 됐었던 문제입니다. 답은 이제 이거 아니면 이거다라고 하고 이걸 찍고 넘겼는데, 다시 봤을 때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 같다라고 찍고 넘겼거든요. 그런데 풀고 나서도 약간 고민했던 내용인 겁니다. PN 접합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는 것은 P 영역의 소수 캐리어는 전자다. 이건 맞죠, 그죠? P 영역에서는 다수 캐리어는 홀이고 소수 캐리어는 전자다. 순바이어스 상태에서 과잉 소수 캐리어의 농도는요, 공청의 가장자리에서 가장 높다. 우리 과잉 소수 캐리어라는 게 무슨 의미였어요? 여기에 PN 접합을 되면요, 순바이어스가 되면
공층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에 있는 다수 캐리어의 전자가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 다수 캐리어의 전자가 이렇게 넘어와요. 그러면 이쪽에 넘어온 전자는 이게 전자예요. 이 전자는 이쪽은 전자가 없어요. 이쪽은 전자가 많아요. 그러면 이 많은 전자가 과잉소수 캐리어라고 했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전공이 이쪽을 넘어오면 이 점에서는 전공이 과잉이 되죠. 그죠? 이게 이쪽에 N 영역에서는 다수 캐리어는 전자고 소수 캐리어가 전공인데 이쪽에서는 이쪽에서 넘어온 전자가 여기 막 쌓이니까 이게 과잉소수 캐리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과잉소수 캐리어는 여기 있는 N 영역에 있는 전공, P 영역에 있는 이 전자, 이쪽에서 넘어오고 이쪽에서 넘어온 이런 부분들이 과잉소수 캐리어라고 했고, 이 과잉소수 캐리어는 공층 가장자리, 가생에는 제일 많죠. 공층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소수 캐리어의 농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큰 문제는 없죠. 그래서 이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순바이어스 상태에서 확산 전류하고 드리프트 전류의 크기가 같다. 이건 순바이어스 상태가 아니라 바이어스가 없을 때요. 바이어스가 없으면 여기서 있는 확산에서 의해서 넘어가는 전자의 개수하고 이제 소수 캐리어가 드리프트에 의해서 넘어오는 공층 내부로 들어오면 전개에 의해서 넘어오는 전공의 개수가 같아가지고, 전자의 개수가 같아져가지고, 그죠? 실제 순수하게 흐르는 전류량은 없죠. 없는 그런 상태가 이게 그 바이어스가 없을 때 열평형 상태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열평형 상태에 대한 내용이지, 이게 순바이어스가 상태가 되면 그냥 PN 집합에서 이상적일 때는요, 이게 이상적일 때는 페르미 준위가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어쨌든 이런 그림이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상태에서 바이어스를 딱 걸면 이 높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높이가 들어오면 여기에 있는 다수 캐리어인 전자는 이쪽을 잘 가고, 이쪽에 다수 캐리어인 전공은 이쪽을 잘 오니까 전류가 잘 나온다. 이 다수 캐리어가 이쪽을 넘어가는 것은 확산에 의해서, 이쪽에 넘어오는 것은 역시 확산에 의해서 넘어온다고 했죠. 여기는 더 이상 이제 전이장벽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확산 전류가 줄을 이루는 이런 형태가 순방향 바이어스 상태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 저는 고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안 했는데, 리얼에요, 드리프트 전류의 크기는 바이어스 전압의 크기하고 무관하다 라고 하는데, 이건요 이상적일 때만입니다. 이상적일 때는 여기가 전이장벽이 0.7이면 여기서 0.7만 전압을 걸면 이 양단에는 0.7만 걸려요. 그래서 0.7만 걸리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영역일 때는 이건 수평인 거예요. 수평이니까 수평일 때는 전기장이 있어요, 없어요? 전이차가 같거든요. 전이차가 같으니까 이건 전개에 대해서 움직이는 건 없어요. 근데요, 우리가 다이오드에서, 이건 무슨 다이오드예요? 뭐 실용적인 다이오드 해가지고 0.7일 때는 더 이상의 전압이 안 걸렸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다이오드는 이거예요. 약간씩 전압을 키우면 이게 값이 약간씩 커져요. 커지면 여기가 약간씩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래서 이게 약간 더 올라가는 식이 되면 약간 기울어지는 느낌이 생겨요, 실제로. 그게 0.7보다 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전개에 의해서 가고 확산에 의해서도 가지만 전기장에 의해서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상황은 사실 전기장은 없는 거예요. 확산만 흐르는 겁니다. 확산 전류만 존재하는데, 이게 요거까지 이런 걸 고려하면요, 전개에 대해서도 고려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전개에 대해서 고려해 줘야 되니까, 드리프트 전류의 크기는 바이어스 전압의 크기하고 무관하다라고 할 때는, 무관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상적인 경우만 해당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무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 이것도 틀렸다고 봐요. 보는데 책에 보니까 이제 이상적인 경우에는 여기 무시된다라고 하는 이런 요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뭐 이 제기를 했을 때 받아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더라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책 같은 데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는 P형이니까 P형에서 홀이 이렇게 주입되고 있고요. N형에서는 전자가 이렇게 주입되고 있어요. 그러면 전자가 주입되면 여기서는 다수 캐리어인 전자지만 이까지 딱 넘어오면 이 높이는 전자는 전자인데 소수 캐리어의 전자가 되고요. 전공이 주입되면 여기는 다수 캐리어인 전공이지만 여기 넘어오면 이게 전공은 전공인데 소수 캐리어인 전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농도가 높고 여기는 실제로 얘의 소수 캐리어 농도는 이만큼인 거예요. 소수 캐리어 농도가 작다는 말은 도핑 농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도핑 농도가 크면 소수 캐리어 농도는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도핑 농도, 소수 캐리어가 이만큼 있단 말은 P형의 도핑 농도는 아주 크다. 그 다음에 소수 캐리어 농도가 좀 많다 말은 N형의 도핑은 좀 적다. 그래서 P형의 도핑 농도가 많으니까 많은 애가 전공이 넘어온 거고요. N형은 도핑 농도가 작으니까 적은 애의 전자가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요 형태를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쪽에 넘어온 이 양이 과잉 소수 캐리어인 거예요. 이만큼이 일반적인 소수 캐리어인데 요만큼이 되니까 과잉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건 어떤 반도체 내에서 드리프트 전류 밀도를 계산한 바 있더라. 이때 상당히 큰 전류가 극히 작은 전기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을 구현한 바 있다. 근데 우리는 1차 건사로서, 그죠? 1차 건사로서 중성의 P 및 N 영역 내에서 전개를 0이라고 가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프트 전류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이런 가정을 해서 하는 거고, 그 가정을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앞에 문제에서 드리프트 전류의 크기는 바이어스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전압에 의해서는 무관한 형태가 되는데 이런 가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실제로는 흐릅니다. 흐르는 형태가 되고 드리프트를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이 가정을 0으로 해서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더라. 그래서 전 이 단어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제가 아는 형태에서 적은 건사적으로 올라가는 실제적으로는 드리프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책에 이런 문구가 있으니까 아마 이걸 보고 했던 것 같아요. 문제를 낸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더라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요. 자, 어쨌든 요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이겁니다. 얘가 실제 소수 캐리어 농도, P 영역의 소수 캐리어인 전자가 요만큼 있는데 이쪽 N 영역에서 넘어온 전자가 요만큼 있으니까 딱 공표층의 가장자리가 아까 전에 여기라는 거죠. 여기는 소수 캐리어 농도가 아주 높아요. 근데 이게 확산이 돼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여기는 전자가 많고 여기는 전자가 없으니까 확산에 대해서 가니까 여기는 확산에 대해서 가는 이 전류가 생겨요. 그러면 재결합하고 남는 것들이 차츰차츰 줄어가지고 결국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거의 뭐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소수 캐리어 농도하고 같아지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산되어서 가면 이렇게 되더라. 라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요. 요거는 이 캐리어 농도예요. 그냥 기본적인 캐리어 농도고 이 캐리어 농도 중에서 이쪽을 거기 밀려서 이쪽을 간 게 요만큼이고 여기도 확산돼서 넘어온 게 요만큼이죠. 그래서 이게 N형에서 넘어온 건 이만큼, P형역에서 넘어간 건 이만큼. 이건 자체적으로 원래 전자하고 전공이 그 캐리어 개수가 요만큼, 토탈 캐리어가 요만큼 있는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확산에 의해서 가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이제 여기에서 전자의 소수 캐리어는 아주 작죠. 근데 전공은 아주 많은 전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공점 근처로 가면 전자가 많이 넘어오니까 전공하고 재결합하는 요소들이 많으니까 전공의 개수는 좀 줄어들더라. 그래서 이거하고 넘어가서 전공이 이만큼 넘어가서 이렇게 가더라.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 어쨌든 이 문제에서 얻어하고자 하는 바는 그거였다라는 것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책에 그래도 뭐 이런 관점이 있긴 있으니까 답을 4번이 아니냐라고 이의 제기를 했을 때 뭐 잘 안 받아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알아서 봐주세요. 자, 9번입니다.
세 개의 입력 비트들의 합을 계산하는 조합 논리 회로를 전가상기라고 하더라. 이때 전가상기의 출력은 합에 해당되는 S하고 캐리에 해당되는 C가 있다. 이런 전가상기의 입력을 X, Y, Z라고 할 때 S하고 C 각각의 불함수로서 옳은 것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정도는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우리는 전가상계에서 합의 논리는 언제 일려? 셋 중에서 1의 개수가 홀수계일 때 1이 나오는 논리. 캐리가 1이 나오는 논리는요, 셋 중에서 1의 개수가 둘 이상일 때 1이 나오는 논리. 그래서 이건 우리는 다수결 논리라고 해가지고 딱 나오는 게 바 하나도 없는 거죠. X, Y, Z 이거 세 가지가 다 맞나요? X, Y, Y, Z, Z, X 그죠? 그래서 이런 거고. 그러면 캐리 합이 1이 나오는 논리는 셋 중에서 1의 개수가 홀수계인 거. 자, 이거 1의 개수 0, 1의 개수 2, 1의 개수 2, 1의 개수 2. 이거 1의 개수 2, 셋, 2, 2. 여기는 2, 2, 0, 2. 여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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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바가 있으면 0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바가 있으면 0이니까. 그러면 1의 개수가 홀수계인 거 몇 번요? 4번. 그리고 이 4번의 논리를 다른 수식으로 적으면 뭐라고요? X, Y, Z. 이거죠, 그죠? 그림과 같은 논리회로의 출력 F에 대한 불함수로서 옳은 것은 뭐냐?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건요, 일단 이것만 먼저 하고, 이것만 없애버리고 그냥 풀어야죠, 그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뒤에 걸 다시 없애기는 힘드니까. 그러면 여기는 AB, 여기는요 B, 여기는 B, 여기는 CD의 바. 그럼 여기는요 B 곱하기 CD의 바의 전체의 바. 여기는 곱하기 B,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하기 AB가 F가 된다. 뭐 이런 내용. 그러면 이것만 일단 풀면 되겠네요, 그죠? B 곱하기 B의 바 더하기 CD의 바의 바. 이 더무렁했습니다, 그죠? 하면 이거 곱하면요 0이니까 이거 곱하면 이건 없는 거니까 BCD죠? 더하기 AB. 그냥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B 묶어내면요 이런 형식이 되니까 크게 시간 걸리진 않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단순한 거니까. 이런 것들은 요거 정도는 발을 취하고 하세요. 안 취하고 하면 할 게 좀 더 많아지니까 좀 취하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 그림과 같은 회로의 기능으로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건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뒤에 부하저항이 있든 없든 이해로인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이걸 알고 있어요. 이건 무슨 필터? 로페스 필터. 이건 하이패스 필터. 그리고 L이나 C가 둘 다 안 들어가고 하나만 가가지고는 밴드패스 필터라든지 전역 필터 이런 건 안 만들어지죠. 안 만들어지니까 뭐 이런 것들은 대역 소고 필터도 안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이거 로패스 아니면 하이패스인데 L이 병렬일 때는 하이패스, C가 병렬일 때는 로패스. C가 직렬일 때는 뭐고요? 하이패스. L이 직렬일 때는 로패스, 그죠? 그래서 이거 4개 같다, 서로 같은 것끼리 다른 것끼리 묶어보는 이런 연습 맨날 하라고 했죠. 볼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십진수 3을 4비트 BCD 코드를 3초각 코드로 변환을 하고
3의 그 4비트 BCD요. 0011이죠. 11을 3추가하면요. 더하기 3은 0011이니까 그냥 3 더하기 3 하니까 6이죠. 0110이다. 이게 3추가죠. 그죠? 이 3추가된 BCD를 뭘로 바꾸라? 그레이 코드로. 그럼 그레이 코드는 바이너리를 그레이로 라고 하니까 얘는 0 그대로 내리고 이거 두 개죠. 0, 1이니까 1, 1, 1이니까 0, 1, 0이니까 이렇게 하더라. 이거 뭐 역시 문제도 아니고 그죠? 만일 내부 코일 저항이 25mm라면 2kHz 10V 전원에 연결된 30mH의 코일의 품질 계수는 얼마인가? 코일의 Q 값을 물어봤어요. Q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이 Q를 물어보는 형태가요. 사실 그냥 L 회로에서는 안 물어봐요. RLC 회로에서 물어봅니다. LC가 있어야 Q를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L만 가지고 Q를 질문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못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예요. 문제를 위한 문제고 어디 C가 있겠죠. 안 보여주는 곳에 C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R이 있고 L이 있고 이 내부저항 R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저항이 얼마요? 25mm고 얘가 지금 현재 30mH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Q는 뭐요? BW분의 F0라고 했지만 특별하게 없을 때는 직렬 관점에서는 뭐요? R분의 X꼴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얘는 R분의 XL, R분의 XC, R분의 XL, XC를 곱해서 루트 해서 R분의 오메가 L, 오메가 CR분의 1, R분의 1의 루트 C분의 L.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 관계로 문제를 풀게 했잖아요. 그죠? 이건 무조건 RLC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마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사람 머릿속, 문제 출제자의 머릿속에는 이런 형태의 회로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고, 그러면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하면 20분의 지금 오메가가 2파이 곱하기 F가 얼마요? 2000인가요? 그리고 L이 얼마요? 30mm네요. 그죠? 밀이니까 키로하고 없어지고, 그죠? 그럼 여기 20 그러니까 얼마 나와요? 2파이가 나오더라. 말도 안 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C가 없기 때문에. Q값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는 오랫동안 단자 A에 있었고, 그럼 단자 A에 오랫동안 있었다. 정상 상태에서 VC가 얼마요? VC 제로 마이너스가 얼마요? 30V다. 그죠? 그리고 VC 제로 플러스도 30V예요. 그리고 시간이 t = 0에서 스위치를 이렇게 했다. 위로 옮겼을 때 VT 값은 하니까, 그러면 초기 값은 이거죠. 최종 값은 얼마예요? 얼마요? 이거는 이렇게 연결되면요, 여기는 개방이죠. 최종 값은.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것분의 이거에 이 전압 하니까 여기 전압 몇 볼트요? 6 더하기 3분의 3에 15 하니까 5가 나오나요? 5가 나오니까 여기 전압도 5다. VC 무한대는 5V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초기값, 최종값만 확인합시다. 자, 이거 초기값 얼마예요? 0 집어넣으면 25 더하기 5
하니까 30이고요. 최종값은요. 무한대 집어넣으면 이 값이 0이니까 25예요. 이건 초기값은요. 초기값은 이거 0 집어넣으면 1이니까 35죠. 최종값은요. 이거 0이니까 30이에요. 이건 초기값은요. 초기값은 0 집어넣으면 45죠. 최종값은요. 이게 0이니까 15예요. 이건 초기값은요. 30. 최종값은요. 5. 답이 되는 거. 답이 되는 거 4번이죠. 그래서 4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고, 우리는 FI, F타우니까 F가 뭐예요? 5 플러스 I가 얼마고요? 30에 F는 5에 2에 마이너스 시정수분의 T.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시정수를 계산을 하면 이게 C가 하나 있고 C에서 들여다본 나머지 R은 이거 단납시켜버리면 2kg죠? 2kg, 3kg 하니까 5kg. 5kg에다가 10마이크로페르시니까 R 곱하기 C는 5kg 곱하기 10마이크로 하니까 키로하고 마이크로 없어지면 미리 10에 마이너스 3승이 나오고 50ml. 그러면 0.05죠. 그러면 20분의 1인가요? 그래서 여기는 20분의 1분의 t 하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된다고요? 20t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FIF 타우를 적용을 못 시켜도 초기값, 최종값 정도만 딱 이야기하고 이걸 해석을 하면 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겁먹지 말고 그냥 잘 해봐라.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전압포 요의 값은 얼마예요? 라고 했는데 딱 이런 패턴을 보자마자 감상기 구조가 맞냐 아니냐를 찾아라고 했죠. 그죠? 근데 2배, 2분의 1배 아니죠? 그럼 이건 중첩으로 해석을 하든지 로드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든지 그렇게 푸는 거죠. 그러면 중첩으로 먼저 풀면요. VO와는요. 위에 것만 있고 아래 거 없다 라고 하면 2 더하기 마이너스 2배인가요? 네, 2배 곱하기 5에서 마이너스 10. VO2는요. 이거 접지고 그죠? 30V인데 200, 100이니까 여기는 10V인가요? 10V고 2 더하기 몇 배? 3배. 그러면 이건 3 곱하기 10 해서 30. 그럼 두 개 합치면요. 20V. 이렇게 풀면 되고 그죠? 근데 만일에 이게 노드 방정식에서 풀면 이게 10이네. 그럼 여기 10이다. 10이고 5니까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100ohm에 몇 볼트가 걸려요? 5볼트가 걸리는 전류가 걸려요. 근데 이 전류하고 이 전류 크니까 같으니까 그러면 200ohm이니까 여기는 10볼트가 걸릴 거다. 그럼 이게 10볼트니까 10볼트보다 크니까 여기는 얼마요? 20볼트다. 이렇게 그냥 노드 방정식으로서 정의를 하면 됩니다. 중첩을 해도 하는 게 우리한테는 편한데요. 이런 노드 해석도 연습을 많이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림의 회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뭔데? 라고 했습니다. 이건 커먼 컬렉터 그죠? 그래서 커먼 컬렉터 회로다. 1보다 큰 전압이덕을 가진다. 전압이덕 커먼 에미터. 혹시 컬렉터라고 했죠? 알리다 싶으면 아시다. C죠, 그죠? 이 사람이요. 자, 그래서 1보다 큰 전압이덕을 갖는다. 이건 당연하죠, 그죠? 이거 마이너스니까 1보다 작지 않나요? 그러면 욕한다고 했습니다. 이 마이너스는 위상 반전을 의미하는 거지 크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C2를 제거하면 바이패스 콘덴스죠. 바이패스 콘덴스의 역할은요. 직류일 때는 회로 안정하고 교류일 때는 이덕을 키우는 역할이더라. 근데 이게 제거돼 버리면 전압 이덕이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한다. 이걸 틀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공부를 한 사람 입장에서. 혹시 틀렸어요? 아니죠? 공부를 하면 이건 틀리면 안 돼요. 그죠? 입출력 신호의 위상은 반전이다. 커먼 에미터니까 위상 반전된다. 확실하죠? 그죠? C1은 결합 콘덴서죠. V인에 포함되어 있는 DC 성분 차단한다. 그래서 결합 콘덴서는 DC 차단.
그죠? 교류는 전달해주고 직류는 차단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결합 콘덴서하고 바이패스 콘덴서 항상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 잘 정리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보기와 같은 NPN 트랜지스터의 동작 모드에 대한 응용회로 기억위원회를 순서대로 표현한 것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였죠. 이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 이거였어요. 베이스하고 에미터 결합, 베이스하고 컬렉터 결합을 순바이스를 할 거냐, 역바이스를 할 거냐. 정폭기를 뭘로 사용할 때? PR을 정폭기로 사용할 때는 베이스 에미터는 무슨 바이어스? 순방향, 베이스 컬렉터는 역방향. 예, 정폭기로 사용할 때다. 근데 둘 다 순방향일 때는 스위치 온, 인 이런 형태. 여기는 스위치 오프. 둘 다 역방향일 때는 스위치 오프다. 이런 개념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면 지금 현재 베이스 에미터 VBE예요. BE, PN이니까 이게 VBE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0보다 크다는 말은 순바이어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BC는요, 가 다이오드거든요. 근데 0보다 작다는 말은 역바이어스라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 에미터는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고 베이스 컬렉터는 역방향 바이어스를 쓰면 얘는 뭘로 동작한다? 정폭기로 동작한다. 근데 아래는 둘 다 무슨 바이어스를 걸었어요?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었으니까 얘는 뭘로 사용한다? 스위치가 온된, 그죠? 스위치가 온된 닫힌 스위치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개방 스위치가 아니라 닫힌 스위치. 문제 편안하죠, 그죠? 지금 17문제를 풀었는데 진짜 뭔가 해석이 좀 필요했던 건 아까 뭐 별로 관심이 없었던 8번 그죠? 8번 관심이 없었잖아요, 사실 그 문제. 그 8번 정도가 해석이 좀 필요한 거지. 나머지는 그냥 있는 대로 답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문제는 딱 보면 힘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풀어보면 진짜 별거 아닌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18번에 그림에 빈 브릿지 발진 회로에서 발진하기 위한 R1 값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빈 브릿지래요. 그래서 이런 거고, 빈 브릿지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는데 베타 값이 얼마요? 3분의 1이 되고, 그러면 정폭기의 이덕이 3배가 돼야 된다 하면서 맨날 그러면 이 저항보다 이 저항은 몇 배 커야 된다? 3배가 아니라 2배가 커야 된다라고 했던 거죠. 맨날 기출인 거예요. 그래서 저게 1kg니까 R1 값은 몇 킬로요? 2kg 해주면 된다. 보기에 3kg도 없잖아요, 그죠? 자, 이 시험 문제에서 유일하게 힘들었던 문제. 사실 1A 전원을 삽입한 그림의 회로에서 태분한 등가 저항 RTH 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이 문제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으면 많은 사람이 맞췄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이런 데서 익숙하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줬다면 아마 맞췄을걸요. 맞췄을 건데 애매하게 단자를 여기 달아놨어요. 여기 단자를 달아놓으니까 저 부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버렸으면 아마 짧은 시간에 푸는 문제에서는 많이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5하고 10하고 1A하고 2A입니다. AB가 저단자가 여기하고 같은 그림이 되나요? 지금 이 단자라는 게 여기 하는 게 보통은 부하 쪽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태분한 늑가를 하니까, 그죠? 이걸 부하로 보는데 부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단자거든요. 요 단자인데 이 그림하고 같은 거예요. 부하는 여기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애매하게 이렇게 내버려 가지고 오해의 소지를 만든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종속 전원이 있을 때 RTH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건 ISC분의 VOC죠. 그러면 첫 번째 VOC는요. 부하 개방 상태일 때 이전압이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I가 여기가 I네요. 그럼 노드 방향 세워서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하니까 5분의 VOC 빼기 2I 플러스 10분의 VOC 플러스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는 수식 하나 하고 하나의 미지수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죠? 10분의 I, 10분의 VOC 자체가 뭐야? 가 I다. 그러면 VOC는 그냥 I는 10분의 VOC 해가지고 이걸 계산을 하든지 여기에 대입을 시키든지 VOC를 10I 대입해가지고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양변에 뭐 곱할까요? 그냥 VOC를 풀어야 되니까 이걸 대입시킵시다. 양변에 뭘 곱하고요? 10을 곱하면 되나요? 그러면 2VOC 마이너스 4I 플러스 이거는 I를 쓰는 게 더 좋아할 것 같네요. 풀이 과정은 이걸 I로 두고 이걸 I로 해서 I 계산해서 푸는 게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왕 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고 I는 얼마요? 10분의 VOC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된다. 그러면 이건 또 5분의 2인데요. 다시 곱할까요? 뭐 알아서 하세요. 3VOC에 그냥 계산을 하면 3.4 그냥 5분의 2 3이고 5분의 2니까 5분의 얼마요? 15에다가 2니까 5분의 17인가요? 13인가요? 13VOC는 10이다. 그럼 VOC는 얼마요? 일단 이게 하나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 분수 맞추려고 저 보기에 맞추려고 이렇게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VOC는 지금 이제 13분의 50V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ISC는 풀 게 없어요. 여기 단락시켜버리면 이 전류는 이게 0이니까 이게 0이니까 여기 전류가 0이 되고요. 이 전류가 0이 되니까 이 전압도 0이 되버려요. 0이 돼버리니까 모든 전류는 그냥 이것밖에 안 흐르죠. 이것밖에 안 흐르니까 여기는 1A. 그러면 RTH는 그냥 ISC분의 VOC니까 이 값 자체가 RTH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식이 나오더라라는 건데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힘들게 푼 사람은 이런 그림을 생각 안 하고 여기 있다 보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라는 그런 개념이 조금은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취급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봤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건 문제를 낸 사람이 좀 잘못 낸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쪽을 좀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게 냈어요. 자, 20번. 3변수 함수 f, x, y, z는 시그마 0, 2, 3, 6, 7이다. 3변수의 2, 3, 6, 7이네요. 그냥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그죠? x, y, z. 0, 1, 2, 3, 4, 5, 6, 7. 뭐 이거죠. 그죠? 이거. 하니까 뭐요? Z바인가요? Z바. 그 다음에 이건요, X바의 Y. 그래서 Z바 플러스 X바의 Y. 이런 형식이 되니까 전혀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자 문제가 통신보다 훨씬 설명할 게 없잖아요. 그죠? 진짜 제가 평상시 수업할 때는 전자를 좀 더 설명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할 게 없는 문제였어요. 기본 문제 위주에서 이제 그냥 다 나와가지고 문제는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잘 내준 것 같아요. 문제를 특히 통신은 좀 고마울 정도로 잘 내준 것 같아요. 문제를 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누가 냈다라는 이야기가 아직 안 들어와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문제는 잘 만드는 것 같고 아마 공무원 시험도 서울시에서 이렇게 의뢰했던 문제하고 유사하게 나온다면 진짜 수준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 통신원에서는 오늘 말로 된 게 꽤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공무원 시험 문제가 요즘 말로 된 거 나오는 게 추세니까 기본 문제 푸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네트워크적인 이런 부분에서 말로 나왔을 때 아까 말로 된 거 나왔을 때 통신 문제들 생각보다 답은 단순한 데 있었어요. 아까도 그렇고요. 모르는 것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답은 단순한 데 있으니까 조금만 좀 쉬운 게 뭘까라는 거, 진짜 어려운 거 나오면 거기에서 치우세요. 진짜 이건 답이 아니겠지. 그래서 모르지만 답이 아닌 것은 치우고, 그래서 내가 알만한 게 뭘까라고 수준 생각하시고 답은 여기에 있을 거다 생각하고 좀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 서울시 문제는 전자전공하고 통신을 시간만 투자를 했으면, 근데 영어가 어려워가지고 시간 투자를 많이 못했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시간만 투자를 할 수 있으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시간 투자가 안 됐던 사람들은 허둥지둥 하다 보면 이거 점수 진짜 안 나올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둥지둥 안 할 수 있는 정도로 평상시 연습이 좀 돼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잘 해가지고요, 공무원 시험 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